안녕하세요. 아들만 셋 있는 청담맥 이원장입니다. 의사고요. 한의사 아닙니다. 질문글에 보면 무릎을 부딪혔다든지 팔이 부러진 적이 있어서 키 크는데 방해가 될까봐 걱정하는 내용들이 있더군요.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중골절 쌍둥이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부러진 뼈가 수십 군데에다가 수술만 3차례를 시행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쌍둥이 중 언니였고요. 사고가 난 해엔 동생과 키 차이가 많이 났죠. 큰 수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3년쯤 지났을 땐 키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외부 충격이나 골절은 키 성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단순히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다든지 팔꿈치가 모서리에 찍힌다든지 하는 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키가 안 큰다면 그것 때문이 아닐 거예요. 자주 올라오는 글들이 있습니다. 키와 유전에 관한 것, 영양제와 우유, 겨드랑이 털, 수면, 운동에 관한 것들이죠. 이번 영상에선 이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유전은 굉장히 중요하죠. 생긴 것부터 해서 지능까지 인간의 모든 것은 위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편이죠. 2m가 넘으려면 유전적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2m 넘으려고 영상 보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혹시라도 있다면 봐도 소용없으니 패스해주세요. 180cm 넘게 키가 크길 바라는 사람도 있을 테고 지금보다 몇 cm 더 크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키가 크기 위해 하는 노력은 그 작은 변화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나중에 얼마나 클지는 그 누구도 정확히 모릅니다. 아직 과학적으로 알아낸 게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알아낸 게 뭐냐? 키는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 하지만 모든 게 유전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다. 외부 환경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다입니다. 그 예로 키가 크기로 유명한 유럽 사람들이 예전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유전자가 바뀌어서 키가 컸을까요? 평균 키가 180이 넘게 말이죠. 유럽까지 갈 것도 없죠. 한국만 봐도 평균 신장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하겠죠. 유전적으로 그렇게 계획돼 있어서 그런 거다. 1970년대 초반까지도 북한의 평균 키가 남한보다 컸다는 것은 아십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그럼 이렇게 말하죠. 북한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못 큰 거야. 기아에 허덕일 수는 있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죠. 그리고 평균 신장이란 것이 군입대 청년들을 주로 측정합니다. 총 쏘고 운동하는데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란 거죠.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생존 가능한 영양 섭취 상태에서도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키까지 크지 못한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영양 부족이라면 10cm 이상의 신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고 영양 불균형 또한 키 크는데 큰 방해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유럽 사람들이 키가 크게 된 이유 중 하나로 낙농업이 발전하면서 유제품의 풍부한 공급으로 꼽습니다. 먹는 거 얘기하니 영양제 먹어야 하나 하고 제일 먼저 생각되시죠? 키 크는 데엔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 어떤 제품도 키 크는 데 필요한 성분을 다 갖추고 있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시중에 판매하는 키에 관한 영양제 중엔 부실한 성분을 갖고 있는 것들이 더 많죠.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영양제를 생각해야죠. 뼈가 자라는 데엔 대용량의 미네랄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칼슘 같은 게 그렇죠. 우유를 섭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칼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나서 배 아프고 설사를 할 경우엔 락토프리 우유로 먹을 수 있고요. 그마저도 힘들다면 치즈나 요거트 등으로 섭취해줘야 합니다. 우유는 하루에 2컵 정도 마셔주는 게 좋고요. 더 많이 마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몇 리터씩 마시지 말고요. 자연산 키 크는 영양제가 우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 크는 영양제에 관한 건 이후에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겨드랑이 털은 키 크는데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나오기 시작하고요. 더 늦게 나오든 일찍 나오든 키 크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겨드랑이 털 나고도 키가 자랍니다. 한창 키가 클 땐 말이죠. 정말 많이 잡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죠. 잠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잡니다. 잠자리 드는 시간은 너무 늦지 않도록 하고요. 우리 몸 안 세포에는 태양의 주기에 맞춰서 작동하는 시계가 들어있습니다. 그 시계에 맞춰서 호르몬 분비가 이루어지죠. 밤에 활동하고 낮에 잔다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을 이용한 연구에 보면요. 양의 다리에 칩을 심어놓고 뼈가 언제 자라는가를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낮에 활동하고 있는 중엔 뼈가 자라지 않았고요.
밤에 잠자는 동안에만 뼈가 조금씩 자랐습니다. 그러니 잠을 충분히 잘 자야 됩니다. 하루에 7, 8시간은 기본적으로 자주고요. 더 자도 괜찮습니다. 운동을 함으로써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건 연구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그 차이가 어떨런지는 밝혀진 바가 없고요. 근육을 써서 운동을 한다면 그리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키 클 때 중요한 3가지가 있죠. 수면, 음식, 운동 이렇게 3개입니다. 각각의 중요도를 놓고 본다면 4대, 4대, 2 정도로 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한다면 건강해지고 스트레스도 풀리죠. 몸에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으니 그만큼 키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한다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90% 이상의 청소년들은 근력 운동, 웨이트를 해서 키가 안 클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육이 보디빌딩 선수처럼 나오는 정도가 아니면 성장에 영향을 안 미치죠. 연구에 의하면 점핑 운동이 키 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나옵니다. 댓글에 운동 종류를 물어보는데 본인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다가 중간에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많이 한다고 더 크는 게 아니고요. 너무 많이 할 경우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면 적당하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